총학생회 선거에서 동아인의 행복 동행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학생회가 출범됐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어디에 행사하셨나요?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동행, 오감, 청춘사이다가 출마한 가운데 동행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양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49대 총학생회와 단대별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이번 총학생회는 동아인의 행복 동행선거운동본부가 43%의 득표율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는 총 11,576표 중 4,977표를 받았습니다. 반면 오감선보는 3,113표를 얻으면서 득표율 27%를 기록했으며 청춘사이다 선보는 2,776표를 받아 득표율 24%를 보였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총 14,994명의 유권자 중 11,57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작년과 같이 77%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3파전이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 고생을 해서 그 고생했던 게 북받쳐 올려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약속드렸던 저희 공약부터 먼저 지키고 그리고 올해 한 해 학생들이 알 권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 권리를 무조건 저희가 내걸었던 만큼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의 의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는 동아대생의 알 권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조성과 학우들의 필요물품 배달 및 단대별 주요 자격증 시험비 지원 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총 여학생회 선거에서는 출마했던 동아인의 행복 동행, 오늘의 감동 오감 두 선본 모두가 선거예칙 3회 위반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해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이끌어갈 동아인의 행복 동행총학생회. 학우들의 믿음으로 뽑힌 총학생회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들을 잘 이행해 동아인들과 동행하는 총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양예슬입니다. 18일, 19일에 걸쳐 진행된 2016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단과대학부터 자치기구까지 2016학년도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를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학년도 단대 및 자치기구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작년 선거에 비해 단선을 치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총 13개의 단대 및 자치기구에서 10곳이 단일 후보로 나와 모두 당선됐으며 3개의 단대에서만 경선이 치러져 치열한 접점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경선을 치른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공과대학의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5표 차이로 청춘사이다 이창현 전 후보와 김성태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공과대학은 200여 표 차이로 동아인의 행복 동행 정승우 전 후보와 유현준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은 51%의 지지를 받은 올인원 이종현 전 후보와 심창민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음으로 단선을 치른 곳의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은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으로 97%의 지지율로 동아인의 행복 동행 이승원 전 후보와 황지연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이 95.74%의 지지율로 에이블 선거운동본부의 주수환 전 후보와 배상빈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지율 80%가 넘는 곳은 총 4곳으로 자연과학대학의 모두 선거운동본부 박준석 전 후보와 김성진 부후보가 87.86%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경영대학도 86.36%를 받으며 동아인의 행복 동행 연진우 전 후보와 김은호 부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고민 없이 도와주는 동아리연합회 손서연 전 후보와 이현정 부후보가, 석당인재학부는 허브선거운동본부 오경석 전 후보와 김승혜 부후보 모두 8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야간 광자에서는 또박이 선거운동본부에서 정재욱 전 후보와 김유미 부후보가 74.42%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사회과학대학은 새로 고침 선거운동본부에서 권기모 정 후보와 강호진 부후보가 72.21%, 디자인환경대학은 동행 액트나우 선거운동본부에서 김승원 정 후보와 신원욱 부후보가 70.83%, 건강과학대학은 우리사랑이대로 김창훈 정 후보와 허연아 부후보가 68%의 지지율을 받으며 모두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했으며 인문과학대학의 시리얼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되면서 두 곳 모두 내년 3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총학생회가 전체를 담당한다면 단대 및 자치기구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학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믿어줘서 뽑아진 만큼 명예직이 아닌 일 잘하는 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이윤입니다. 쌀쌀한 날씨만큼 취준생들의 마음도 차가울 텐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우리 대학 인문대 청춘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설명회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진로 상담, 취업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기 나름 정보 쌓고 실천하는 교육 강의도 정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모기업에서는 지금 인터넷 신청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했는지 체크하는 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취업 지원실에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정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성향을 알고 공모전과 기업 채용 등의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으로 직업 능력 개발을 해주는 청년 예스 프로젝트와 내일 배움 카드제 등 취준생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통계청 2015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약 1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증가하지만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다양해지는 프로그램들처럼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도 이루어져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접 와닿는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윤희연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인데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동아인들이 참다운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해보았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연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연애 기간 동안 연인과의 스킨십은 남자는 성관계까지, 여자는 키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연애와 스킨십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더욱 개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교사에게 야동, 자위 등 단어 언급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빼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성교육 없이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열린 성문화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알 거 다 아는 나이고 이제 더 이상 배워서 뭐 하겠나. 사실 성교육이라는 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문화센터인 탄생의 신비관 정윤주 국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르노를 통해 처음 성에 대해 접하면서 특히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강하게 이끌고 여자들을 약하게 나타내는 등의 영상은 성 역할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적 권리를 알아야 되고 사실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도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또한 성교육 담당자 공현종 씨는 성관계에서 책임감과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불법 낙태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피임법은 남자들이 하는 콘돔과 여자들의 사전 혹은 사후에 먹는 약이 있으며 의사와 상의를 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내부에 루프를 넣거나 질 내부에 살 정자제를 넣어 정자를 죽이는 법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앞뒤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반대쪽으로 불었을 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라오게 되면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튀어나온 정액바지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오겠죠. 다시 주입되지 않도록 한 2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귀두 끝에를 정중앙으로 맞춰서 놔주시고요. 끝까지 내려주시면,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뒤에 부분을 먼저 잡아 당겨서 앞으로 모른 상태에서 앞에 부분을 뺍니다.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휴지에 싸서 버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생리기간 중 성관계도 사람마다 주기가 일정치 않아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질의 사정 또한 쿠포선의 분비물에 의해 임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특히 여성이 하는 임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센터 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모 체험과 육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직접 매보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2-3시간은 그냥 버티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허리에 무리도 오고 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교육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이윤입니다.